3월 10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법률방송에서는 어제 넥슨의 메이플 스토리 확률형 아이템 소비자 기망 논란 관련해 넥슨이 이용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사과를 했다가 불과 5분 만에 사과 문구를 철회해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는 내용을 단독 보도해 드렸는데요. 이와 관련 넥슨은 법률방송 보도가 나간 몇 시간 뒤 메이플 스토리 디렉터 명의로 죄송하다는 공지문을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넥슨의 사과와 별개로 사기 등 민형사상 위법 소지가 높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왕성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넥슨이 메이플 스토리 확률형 아이템 관련 소비자들을 기망해온 데 대해 이용자들 커뮤니티에 사과 문구가 포함된 입장문을 보냈다가 무슨 이유에선지 불과 5분 만에 사과 문구를 철회한 입장문을 다시 보내 이용자들의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는 어제 법률방송 단독보도 유튜브 영상입니다. 오후 4시 현재 55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는데 넥슨의 행태를 맹비난하는 성토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법률방송은 앞서 이틀 전에도 넥슨이 메이플 스토리 확률형 아이템 관련 이용자들이 가장 원하는 옵션이 안 나오도록 설정해 놓는 등 슬롯머신으로 치면 3-7이 없다는 사실을 숨기고 강화 아이템을 판매해 사실상 이용자들을 기망해왔다는 내용을 단독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나마 형식적 사과 문구마저 보냈다 철회한 데 대해 네티즌들은 영화 아저씨의 넌 그 애들에게 사과를 했어야 했어라는 원빈 대사를 인용해 넥슨 하는 짓이 깡패네 라는 등 맹비난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5분 만에 수정한 거 보니 아주 진심이 1도 없이 간만 보는 듯 아주 갈 때까지 가는구나 징글징글하다 같은 원색적인 비난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집단 소송이라도 당할까봐 법 자문받고 사과 철회했네처럼 넥슨의 행태를 비꼬는 글과 개, 돼지 탈출하세요 같은 일종의 불매운동을 제안하는 글들도 눈에 띕니다. 이와 관련 넥슨은 어젯밤 9시 50분쯤 메이플 스토리 홈페이지에 불쾌감을 드려 죄송하다는 제목으로 디렉터 명의 사과문을 공식 게재했습니다. 먼저 개와 돼지의 시간 등 논란이 됐던 부적절한 용어 사용에 대해선 메이플 스토리로 전달되는 모든 경험이 고객님께 어떤 의미를 드릴지를 세심하게 파악하지 못해 불쾌감을 느끼셨을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무작위, 랜덤 같은 그전에 사용해왔던 모호한 확률 표현도 명확히 수정하겠다며 법률방송이 보도했던 큐브 아이템 특정 옵션 확률 0% 미공개, 소비자 기망 지적에 대해서도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큐브 확률 로직과 검증 과정에서 설명이 미흡했던 점을 추가로 안내드린다. 한 번에 정확한 내용을 알려드리지 못해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는 것이 메이플 스토리 디렉터의 사과입니다. 법률방송이 지적했던 이용자들이 간담회 참석을 원하는데 넥슨 측에서 간담회 비용을 대겠지만 정작 참석 여부는 미적미적되고 있다는 내용과 관련해서도 넥슨은 고객 간담회를 준비하고 있다는 별도의 공지를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고객 간담회에 다양한 고객들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을 모시고자 한다. 일회성 행사로 그치는 것이 아닌 정기적으로 메이플 스토리의 변화 방향에 대해 함께 의견을 나누고 고객 자문단 역할도 같이 부탁드리고자 한다는 게 넥슨의 공지 내용입니다. 넥슨은 세부적인 내용은 확정되는 대로 다시 안내드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전보다 진전된 넥슨의 입장 발표와 별개로 넥슨이 그동안 특정 옵션이 나올 확률이 0%였다는 것을 이용자들에게 공개해오지 않은 것은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10년이 넘게 이 아이템을 샀던 유저들로서는 이렇게 로직이 설정되어 있다는 점을 절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에 일부 주장에 따르면은 10년 동안 이렇게 사왔으면은 경험적으로 알 수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거는 안하무인격인 주장인 것 같고요. 제대로 된 설명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넥슨 측의 적극적인 기망 행위가 인정될지 여부에 대해서도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블록체인 기반 4차 산업 관련 자문을 많이 수행해온 권어훈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소비자들이 10년 동안이 넘게 사왔다는 것이 와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커뮤니티 활동을 하면서 계속해서 의문을 제기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답변을 안 하면서도 그냥 계속해서 판매를 해왔다는 거는 메이플 스토리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잘못된 정보를 개진했다고 볼 수도 있고 또는 알면서도 그냥 가만히 있었고 이미 착오에 빠진 상태의 유저들을 이용했다. 그렇게 해서 사기를 나아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사기 외에 민법상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사실은 뽑기를 내가 아무리 하더라도 보보보라는 공격을
3번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이 안 나오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런 사실들을 모르고 이제 이걸 구매한 거기 때문에 민법 제110조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문제나 민법 제109조의 착오 의사표시 취소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넥슨이 어제 발표한 입장문에서도 관련 사안에 대한 보상 문제는 빠져 있어 넥슨 측의 추가 조치 여부에 따라 실제 집단 법적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법률방송 왕성민입니다. 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 LH 신도시 투기 의혹 얘기해 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수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투기가 사실로 확인되면 해당 토지를 몰수할 수가 있나요? 네, 이들에게 네.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혐의는 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네. 일명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입니다. 네. 이 법 제7조 제2항에서는요. 네. 공직자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할 경우 네. 7년 이하의 징역과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네. 취득한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긴 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네. 이 법을 통해서 실제로 토지 몰수가 이뤄질지는 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패방지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네. 업무와 관련한 내부 정보를 불법적으로 활용한 사실이 입증이 되어야 하는데 네. 개발 예정지 지구 지정 업무 네. 담당자 이외에 그 일반 직원들은 업무와의 직접 관련성을 이제 특정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 부패방지법의 경우에는 네. 이 앞서 말씀드렸던 업무 연관성과 더불어서 네. 실제로 이익을 취득하여야 적용이 가능한데 네. 이번 사례의 경우에는 이제 아직 토지 보상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네. 또 법 적용이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게 다른 법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나요? 네, 경찰은 네. 부패방지법 외에 공공주택특별법도 적용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네. 공공주택특별법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네.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네.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법에 따르게 되면 LH 직원들이 이용한 신도시 정보가 네. 비밀이 아니더라도 업무 중 알게 된 사실, 네. 즉 업무 관련성만 입증이 된다면 네. 관련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부패방지법과는 달리 네. 이제 몰수와 관련된 조항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수억 원이 넘는 투자 이익을 챙기고도 고작 벌금형에 그칠 수 네.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게 지금 해당 직원들이 난 신도시 업무랑은 상관없는 일이다. 이쪽에서 일을 해왔다. 그래서 업무상 취득한 비밀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그럼 처벌을 못 하는 건가요? 네, 지금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고 네. 있는 부분입니다. 네. 이번 수사는 직원들이 어떤 방식으로 내부 정보를 활용해서 네. 땅을 샀는지를 입증할 수 있느냐의 수사의 성패가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제 네. 이들에 대한 처벌과 환수가 쉬워 보이지는 않는데요. 네. 신도시 업무 관련성 그리고 업무상 비밀 여부의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의혹이 네. 제기된 직원들이 모두 네. 이번 3기 네. 신도시 관련 부서 근무자는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네.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네.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가 있고 네. 실제로 해당 직원들 역시 네. 업무 관련성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또 비밀 관련해서도 이게 무슨 비밀이냐, 거의 그냥 알려진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면 또 어떻게 되는 건가요? 판례를 살펴보면 네. 시청 공무원이 네. 도로를 만든다는 정보를 알고 4억 5천만 원을 주고 주변에 땅을 샀다가 네. 16억 5천만 원에 되팔았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이 공무원은 공개된 사실이었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네. 대법원은 일반에 공개되기 전까지는 비밀에 해당한다라고 하면서 네.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7억 3천만 원을 확정한 판례가 있긴 합니다. 네. 업무상 비밀의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네. 업무 담당자로부터 개발 정보를 언제 입수했는지 네. 또 그 정보가 얼마나 구체적인지 네. 그리고 실제로 언제 땅을 구입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관건이 네.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언뜻 보기에는 분명히 투기를 한 것 같은데 입증을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상당히 까다로운 것 같은데 법 개정을 할 필요성 같은 건 없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네. 허술한 제도와 법망이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만들어냈다라는 지적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그 더불어민주당은 네. 어제 9일 3기 신도시 토지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네. LH 직원 등을 처벌하기 위해서 네. LH 3법, 여기에는 이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네. 공공주택특별법, 네. 공직자윤리법이 포함이 되는데요. 네. 그 개정안을 3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법안을 소급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네. 민주당은 그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악용하거나 네. 미공개 내부 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이 부동산 거래를 하면 네. 이로 인한 이익의 3배에서 5배에 달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네.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그리고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추진할 계획이 있다고 네. 합니다. 그리고 그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는 네. 재산 등록 의무를 공공기관 전체로 확대하고 네. 등록 의무자도 일정 직급 이상의 임원으로 네.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네. 토지, 네. 주택 업무 관련 부처, 기관들은 일정 범주 토지 거래를 신고토록 하거나 네. 제한하고 네. 상시 감시를 위한 부동산 등록제를 도입하자라는 논의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이번 사건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이제 최근에 네. 집값과 이제 전셋값이 폭등을 하면서 네. 이제 주거 불안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네. LH 전 현 직원들의 투기 정황이 드러나서 이제 민심이 더욱 네. 분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공공주도의 주택 공급을 주도해야 할 네. 그 LH 직원들이 불법 투기를 막기는커녕 네. 오히려 이제 투기에 나서면서 이제 분노와 함께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한 불신도 네. 커지고 있는데요. 네. 국민들은 이제 공직자의 재산의 네. 많고 적음이 아니라 네. 이제 직무 수행 중에 부동산 개발과 관련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네. 그 공직자의 권한을 남용해서 네. 사익을 추구한 것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네. 이번 기회에 네. 그 공직자 윤리의 개념이 다시 한번 도마에 오를 것 같습니다. 네. 네, 공직자는 네.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임을 늘 주지하고요. 네. 이제 어떤 형태로든 공직을 이용해서 사익을 추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아무튼 일단 수사를 지켜봐야겠네요, 당분간.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관련한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선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를 위한 긴급 관계기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뼈를 바르고 살을 도려낸다. 오늘 뉴스 사자성어는 파라 척결 얘기해 보겠습니다. 정세균 총리 주재 긴급 관계기관 회의엔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김창룡 경찰청장,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조남관 대검 차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신도시 투기 수사 경험이 있는 검찰이 사건을 맡아야 한다, 아니다, 경찰이 하면 된다 논란도 있는데 일단 오늘 회의에선 경찰이 수사를 전담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관련 수사를 전담하되 검경협의체를 꾸려 수사와 영장 청구, 기소 등 과정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방침을 정한 겁니다. 형식은 이번 수사가 경찰 주도로 이루어지는 만큼 특수본이 아닌 정부 합동조사단의 부동산 수사 전문검사 1명을 파견해 법률 지원을 하는 식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총리실 부패예방 추진단에 파견된 부장검사 1명이 정부 합동조사단에 참여하고 있는데 부동산 수사 전문검사 1명을 추가로 파견해 법률 지원을 더 강화하기로 한 겁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원칙에 따라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는 상황에서 검사가 특수본에 직접 파견을 가면 검경 관계가 애매해질 수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한 일종의 절충책입니다. 이와 관련 정부 합동조사단 단장인 최창원 국무 1차장은 기자들에게 특수본에 검사가 파견되지 않는다는 것이 수사권 조정에 따른 원칙이라며 지금 수사는 경찰의 영역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나라와 송나라의 뛰어난 문인 당송 8대가 가운데 한 명인 한유의 진학해의 파라 척결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파라는 손톱으로 긁어내 그물로 잡아낸다 정도의 뜻이고 흔히 많이 쓰는 단어인 척결은 뼈를 바르고 살을 도려낸다는 뜻입니다. 파라 척결 문구는 진학해 앞부분에 나오는 발거 흉사, 흉악하고 사악한 무리들은 제거하여 쫓아내고 등숭줄량,
뛰어난 인재들은 등용하여 우대한다는 문구와 이어지는 표현입니다. 한마디로 파라 척결은 천하의 인재는 손톱으로 박박 긁어모으듯 찾아 쓰고 사악한 이들은 뼈를 바르고 살을 도려내듯 제거해야 한다는 복합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번 LH 직원 투기 수사도 검찰을 포함해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가용한 자원을 10분 활용해 뼈를 바르고 살을 도려내듯 철저히 수사해 말 그대로 척결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경찰이 이번 LH 직원들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 주체로 나선 데 대해 정치권과 검찰 일각에선 경찰 가지고 되겠냐, 검찰이 나서야지 하는 시선과 의심이 적지 않게 있는 것 같습니다. 기왕에 경찰이 수사 주체로 사건을 전담하기로 한 만큼 소모적인 지적과 비판 대신 공공기관 직원들의 투기 행위를 척결해 발본색원할 수 있도록 일단 지켜보는 건 어떤가 합니다. 합리적 지적과 비판은 당연히 있어야겠지만 혹여나 투기 수사마저 정쟁과 밥그릇 다툼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되겠기에 혹시나 하는 기우에서 하는 말입니다. 뉴스 사자성어였습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루 만에 끝낸 백내장 수술을 이틀에 걸쳐 수술한 것으로 19차례에 걸쳐 허위 진단서를 기재해 요양급여를 신청한 의사들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법원은 고의로 허위 진단서를 작성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중환자실에 있던 아내의 인공호흡기를 떼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70대 남편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 그랬다며 집행유예를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통장을 위조해 900억 원이 있다고 속여 건설업자들로부터 투자금 4억 원을 받아 가로챈 40대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인터넷을 통해 위조 전문가가 만들어준 가짜 통장을 보여주고 건설업자들을 속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낮에 주점에서 둔기로 50대 여성의 머리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7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남성은 당시 약물을 복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월 10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